자, 좀 늦었죠. 오늘은 91페이지에 송이 대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요? 맨 앞부분만 조금 살짝 얘기할 건데요. 맨 앞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. 신법, 그러니까 개혁이 나오는데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이 송이라는 나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. 일단은 문치주의에 입각해서 군사력이 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. 이제 그것은 이제 전 때의 국가였던 당나라가 군인들, 즉 절도사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군인보다는 문관 중심의 문치주의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또 재수도 없게 이 시기에 주변의 유명 문적들이 상당히 강력했고 또 기온의 변화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. 자, 그래서 이 송이란 나라는 주변의 뭐 요 나라, 그렇죠? 그렇죠? 이런 나라들에게 주구장창 계속 세패를 바치면서 평화를 샀단 말이에요, 돈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송이란 나라는 뭐 돈이 자꾸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죠. 그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. 그래서 이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했고 그 개혁을 했던 사람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름 꼭 외우시고,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을 이제 신법이라고 불러요. 그런데 이 신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중소상인, 중소지주, 농민 이런 사람들이에요. 즉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.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. 이 신법의 개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법당이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게 됩니다. 이런 애들은 주로 대주주, 그다음에 대상인 이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요. 이런 애들이 주로 다 당시의 지배층들이었어요. 당시의 지배층 주류들이에요. 그 당시의 지배층 주류들은 이 개혁을 하면 나한테 불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왕한석이라는 사람의 이름, 여기는 이제 사마광인데 사마광은 뭐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과 이것을 반대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. 근데 이게 뭐 크게 성공했으면은 송나라가 뭐 좋았겠죠. 그쵸? 북송, 남송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겠죠. 잘 안 됐어요. 얘네들의 반발로 인해서, 얘네들의 반발로 인해서 잘 안 됐습니다. 여러분들 숙제는 일단 요겁니다. 이들의 개혁이죠. 그렇죠? 요 사람들의 개혁. 왕한법의 신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, 요거를 이제 조사하는 게 신법은 무엇인가, 왕한석의 신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게 첫 번째 과제물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요. 이 왕한석의 신법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현재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 시장이죠. 그 시장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장 완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냅둬야 된다.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간다. 그쵸? 인비지블 핸드가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? 그런데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신법이에요. 그래서 이 신법에 대한 생각, 여러분들의 의견입니다. 다시 말하면 신법이 어떻게 되냐 이거라기보다는요.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, 국가가 경제 정책에 어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왕한법의 신법이 무엇인지인 거고요. 두 번째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가 또는 그래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
작성하는 것이 과제물이 되겠습니다. 과제물은요, 여러분들이 좀 정성껏 작성을 해서 가져오시고, 페이퍼가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릴 만한 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너무 조그만 종이에 쓰지 마시고 A4 용지 같은 적당한 용지에 적당한 양을 조사하세요. 어떤 친구 막 한 줄 정도 이렇게 막 대충 써서 되는데, 네,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의껏 부탁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과제물 좀 준비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볼게요.